먹는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재훈 약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남슬픈 얘기에 웃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까닭없이 웃는 게 두 번째인데 아까는 기초평론가를 보고 웃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유를 아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5,000피가 넘었으니까. 지금은 왜 웃고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10수개월 전에 정재훈 약사와 저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기다리자. 왜냐하면 저는 그게 두려웠고 이게 되게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건강 트렌드라는 게 한번 바람을 타면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강해지면 사람들은 그 믿음에 심정적으로 기대기 때문에 한창 때 설득하려고 하는 건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가 대바라진 놈 취급을 당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결국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은 대중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컨텐츠가 소용이 없게 된다. 기다려보자. 생각보다 기다림이 짧았습니다. 그날이 좀 빨리 왔습니다. 네, 조금 아쉽죠. 뭐가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게 네.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게 이제 그 저성노화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좀 지나치게 한쪽으로 가서 네. 이제 반론을 하는 그런 분위기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연예면 분위기인데 우리는 네. 그 연예면 놀이를 할 건 아니에요. 그럴 거면 제가 네. 굳이 정재훈 약상 모시지 않죠.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저성노화 열풍이 한풀 꺾인 것처럼 된 게 이제 그 관련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던 이제 그분의 이제 뭐 약간 사생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특이하게 걸렸어요. 네. 네. 네, 뭐 이제 그거는 저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큼밖에 모르니까요. 일단 그렇죠. 우리는 모릅니다. 네. 그 문제는. 그 문제는 모르고 네. 기왕에 이제 저성노화가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뭐 이제는 약간 차분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이 문제가 되셨던 이 교수님의 얼굴이 박힌 상품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들이 이제 사실상 떨이 처리가 돼서 시장에서 줍줍을 네. 저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네. 이것 역시 하나의 현상입니다. 트렌드에 얽힌 트렌드가 끝나는 시점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네, 저도 사실 모르고 싸게 팔아서 샀는데 이렇게 사진은 아니고 이제 이름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한 느낌이 약간 들었는데. 네, 그게 벌크로 사면 얼굴도 나와요. 네 그런 네. 경우가 있죠. 근데 뭐 일단은 이분이 이야기했던 어떤 그 전체적인 방향은 사실은 뭐 최근에 관련해 가지고 무슨 뭐 이제 장수나 노화를 연구하는 다른 분들하고 같은 결이었고 네. 또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이렇게 엄청나게 어긋난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사실 맞는 얘기를 더 많이 하셨죠. 이게 건강이 네. 어떤 단어로 트렌드가 되고 새로운 법칙이 생겨나는 것처럼 보일 때 대체적으로는 하는 말이 맞습니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면에서 저성노화하고 관련해서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제 제가 사실 전에 이걸 좀 다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죠. 보통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냥 사실 적게 먹는 거예요. 음식을 좀 조금 적게 먹으면서 너무 과하게 먹지 않으면서 균형 잡히게 먹고 운동하고 뭐 우리가 아는 다 그런 거거든요. 그건 그 교수님 이전에 1980년대 우리 엄마가 많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대중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좀 특이한 이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특이한 이야기로 제일 인기를 끌었던 분이 네. 90년대로 가면 아마 89년에 등장했던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엔도르핀 박사님. 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 어마어마했죠. 이제 네. 관련한 그런 신문 기사를 보면은 네. 그 당시에 고깃집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SBS가 처음 개국하던 시기였는데 SBS의 인기를 견인한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분의 뉴스타트 건강법 엔돌핀 트렌드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채소 잡곡 이분은 동물성 단백질,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저렇게 기사가 실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런 열풍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저 때는 더했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네. 예, 심지어 저는 동네에 갑자기 그 조개구이집이었나 새우구이집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게 트렌드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부모님이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언젠가부터 고기를 다 안 먹기, 육고기를 안 먹기 시작해서 새우구이로 업종을 바꾼 사장님들이 있다. 네. 이상구 박사 한 사람이 만든 트렌드 단어의 힘이 그렇게 컸었어요. 어마어마했죠. 제가 네. 태어나서 그 90년대 그 맘때 인생에서 가장 풀 냄새를 많이 맡아봤습니다. 집에서 네. 집에 뭐 민들레니 뭐니 무슨 그런 녹즙 아침마다 풀 냄새 잠에서 깨요. 그때 녹즙 배달의 유행이 시작됐거든요.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쵸. 있는. 네. 아, 그거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게 한 1, 20년 주기로 계속 돌고 돌았어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컴프리라는 게 또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고요. 네. 지금은 컴프리 뭔지도 모르고 사람 먹으면 안 되는 풀이 됐거든요. 그래요? 네. 중독성 문제 때문에. 그건 뭐야 처음 들어보네. 예. 네, 거기서 또 20년 거슬러 올라가면 네. 메추리알. 메추리알? 네, 메추리알이 또 뭐 약간 세상에 이게 뭐야? 네, 그래서 메추리알 때문에 난리 났었습니다. 저게 이제 메추리알을 국내에 있는 거 가지고 수요를 감당을 못하면서 이제 수입까지 하는데 이승만 시절에 이 그 웰빙 트렌드는 메추리알이었나 보네요. 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농림부하고 상공부하고 서로 뭐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통관 때문에 싸우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메추리알 수입 물량 못 채우는 걸. 네. 그 가난한 나라가 수입을 했어요. 메추리알을. 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보면 한 20년 주기로 아이템이 바뀌면서 계속 돌고 도는 경향이 있고요. 20년 주기. 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20년 전의 일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요즘 애들을 붙잡고 너는 엔돌핀을 늘리기 위해 뭘 하고 있니? 라고 말하면 매드 사이언티스트를 보는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네. 애들이. 아니 근데 네. 그래서 사실 그게 떴던 게 또 뜰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엽록소가 20년 전에 떴었거든요. 네.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다시 인기예요. 빈티지 리트로예요? 네. 20년 전에 엽록소 좋다고 그랬는데 그 별거 모르겠던데 하던 분들은 다 나이가 들었어요. 네. 젊은 층은 모르잖아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때 애기였으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SNS를 타고 인기를 끄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저속노화도 이게 대중한테 인기를 끌게 되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게 어떤 하나의 소비 아이템이 돼버립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어떠한 메시지의 위안을 받고 나면 그 메시지와 관련된 곳에 돈을 쓰고 싶어 해요. 그렇죠. 네. 차라리 가장 건강한 건 렌틸콩 관련 주식을 사는 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아닌 이상 렌틸콩을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저속노화 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먹어야 돼요? 미래를 라고 묻게 물어보게 되죠.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렌틸콩밥을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기업이 들어와서 콜라보를 해서 그렇죠. 이제 제품 만들어내게 되고 편하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잡곡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그런 옵션들이 많이 없었을 때보다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이렇게 어떤 아이템으로 이게 굳어지게 되면 원래 제일 핵심은 적당히 사실은 조금 적게 먹는 건데 아이템이 되면서 렌틸콩으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네. 그게 실제로 네. 밥보다도 어느 쪽으로 이게 확산이 됐냐면요. 네. 그 파리바게뜨 같은 그런 큰 회사, 네. SPC 이런 데서 이제 저속 노화하고 관련된 파란 라벨이라는 빵을 2025년에 내놨었어요. 아마 뭐 기준은 뭐 잡곡을 얼마나 썼느냐 뭐 이런 거 몰라. 굳이 라벨이라고 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네. 만든 어떤 기준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아까 그 저속 노화를 말씀하신 그 선생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냥 이제 그 트렌드에 얻어 타겠다 해서 이렇게 내놨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후속 기사가 나온 걸 보면 네. 이게 이제 이름은 파란 라벨 해서 무슨 뭐 먹으면 저속 노화가 사실 이거 좋아했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빵을 제가 이제 사러 가면은 네. 당장 이제 저 여동생이 저한테 그 파란 라벨로 사와라. 저도 그런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말은 건강빵, 뭐 저속노화 빵인데 네. 사실 이런 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런 어떤 입증된 효과가 있느냐? 밀가루를 먹었을 때에 비해서. 네,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데 네. 통곡물로 만든 빵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냥 밀가루로 만든 빵하고 비교해서
소화 흡수가 되는 게 차이가 별로 없고 음. 혈당치 변화에도 사실 별로 변화가 크지 이렇게 더 장점이 없다라는 그러면 연구들도 있습니다. 정재훈 역사께서 오랫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방송에서 계속 설명해줬던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망한다 어차피.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이제 실제로 기사가 난 걸 봐도 왜? 지방 함량, 칼로리, 당류 큰 차이 없어. 식감 그렇죠. 개선이 포인트. 네. 같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그것도 마찬가지. 잡곡밥도요. 뭐 이렇게 즉석밥, 잡곡밥 사가지고 이렇게 보면 네. 뭐 단백질 함량 같은 거만 살짝 올라가고 섬유질 같은 거 좀 올라가고 하는데 큰 차이 없거든요. 칼로리는 이게 보시면 이제 건강빵이라고 나온 것도 보시면은 네. 실제로 뭐 칼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 일반적인 빵 아래쪽에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게 건강빵인데 회사에 관계없이 뭐 파리바게뜨건 뚜레쥬르건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는 네. 전통적으로 개 맛있는 우유 식빵은 나트륨이 생각보다 적고요. 저 네. 친구들에 비해서 네. 칼로리 비슷하거나 적고요. 네. 이건 뭐야? 당류도 비슷하고 포화지방도 비슷하고 뭐 단백질도 사실 1, 2g 정도면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저거 하나 먹으면 두 개 먹는 거는 권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인데 그렇죠. 2g 차이 난다고 제품명에 단백질을 붙이는 건 기만이라고 말하기에 모자람이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 애초에 이제 저런 것들이 사실은 저기에 빵을 만들 때는 네. 뭐 밀가루가 됐건 통밀가루가 됐건 가루로 분쇄를 해서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빵을 먹을 때 이게 통곡물로 만든 빵이냐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밀가루로 만든 빵이냐 이게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없는 게 흡수되는 거에 있어가지고 네. 어차피 미세하게 분쇄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통곡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흡수가 잘 안 되고 이런 특성이 거의 다 사라져요. 네. 작게 만들어 버리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사러 갔다가 뭐 여기는 막 표시가 아, 그렇죠. 네. 라벨이. 저도 그렇거든요. 왠지 그걸 먹으면 살도 안 찔 것 같고. 정재훈 역사도 그렇다니까. 네. 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어떤 그런 저속 노화라는 개념 자체는 네. 이게 뭐 영원히 늙지 말자 이게 아니고 굳이 너무 노화를 가속해가지고 안 걸려도 될 그런 만성 질환, 그런 걸 피하자. 네, 그런 거 피하자는 거니까 참 좋은 취지거든요. 네, 좋은 네. 취지예요. 뭐 과학자들도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긍정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조금 오해하거나 호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2023년에 네. 에너지 드링크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 있지 않습니까? 타우린. 타우린 네. 몇 미리그램 네. 광고하죠. 타우린 관련해 가지고 멋진 연구 결과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의학자가 성이 싱시면 믿어요. 네. 공부 잘하는 인도 사람 같거든요. 연구 제대로 한 연구였어요. 저게 이제 네. 2023년이었는데 저 때 그래가지고 아니 뭐 우리가 흔하게 마시는 피로회복 드링크나 뭐 이런 뭐 에너지 음료 이런 거에 타우린이 들어있는데 그랬더니 노화가 늦춰져. 저 때 제가 사실 저거 논문을 보고 타우린이구나. 그래서 타우린 얼마 안 하거든요. 1kg에 한 3만 원 했어요 그때. 아, 원자재? 네. 그걸요. 그거 이제 직구로 해가지고 그거를 한 8kg 산 것 같아요. 8kg요? 네, 지금 아직 못 먹고 집에 있는데 4년 됐어요. 이게 좀 혹하거든요. 그래서 막 어디 냉면에 넣어 먹나요? 네. 간단히 이 연구 결과 어떤 거냐면요. 타우린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되게 솔깃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 먹어서 보충할 수 있다면? 그걸 뭐 보충을 해주면은 쥐가 뭐 수명이 연장이 된다. 그런데 이제 2025년에 후속 연구가 나왔어요. 후속 연구 같은 사이언스에 네. 노화하고 관련된 바이오마커일 가능성이 없다. 타우린은. 그러니까 2023년의 연구 결과는 노화를 확실히 막아준다. 네. 2025년의 연구 결과는 내가 언제 그랬냐. 이건 다른 팀입니다. 아, 네. 네. 다른 팀인데 같은 학술지에 실린 건데 여기서 이제 뭘 본 거냐면요. 네. 앞선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타우린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네. 그게 그런지를 보니까
그런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 별로 안 줄어든다. 그냥 원래부터 타우린이 많은 개체가 있고 음. 원래부터 타우린이 적은 개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숭이 중에도 같은 원숭인데 음. 얘는 타우린이 원래 많고 음. 쟤는 타우린이 적고 이 차이는 존재하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음. 타우린이 뭐 이렇게 많았던 애가 점점 좀 줄어들고 이런 패턴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타우린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게 아닌데. 그럼 지난번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연구가 이거 뭐 잘못됐다. 싱 선생님이. 그 싱 박사는 사실은 지금도 이제 타우린 가지고 한쪽에는 타우린을 주고 네. 다른 쪽에는 가짜 약을 주는 식으로 연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그게 또 나와봐야지 알긴 하겠지만 지금 저 논문의 내용으로 참고해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집에 남아 있는 제가 뭐 한 7kg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타우린은 어디다 이제 써야 돼? 약간 이제 헛돈이 된 거죠. 타우린을 살 수 있다는 얘기 살다 처음 들어봤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뭔가 하나를 가지고 좀 해보려는 그런 거가 뭐 과학자들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타우린 연구했었을 때도 그랬어요. 아까 그 싱 박사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거 타우린은 굉장히 값싼 원료인데 이렇게 값싼 원료에 이렇게 저속 노화를 하는 효과가 있다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좋은 의도로 한 연구지만 그때 이제 그걸 타고 에너지 음료나 이런 거 마케팅 엄청 해가지고 그 트렌드가 되면 당연히 원자재 값이 비싸집니다. 많이 지금 많이 부존크에 팔았죠. 들어가는 재료들 가격 엄청 뛰었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타우린이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 낙지를 먹으면은 지나가던 뭐 이렇게 쓰러져 있던 소가 벌떡 일어난다는 그 네. 타우린이거든요. 아. 뭐 낙지에 많이 들어있다, 뭐 쭈꾸미 많이 들어있다 그 타우린인데 예. 그게 이제 기대를 저버린 거죠. 말 그대로. 사실은 소가 일어났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 단백질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백질 때문이면 계란을 줬어도 돼요. 근데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뒤집히는 결과들이 되게 많고요. 그런 뒤집히는 결과들이 나왔을 때는 네. 사실 앞서서 뭔가를 막 이렇게 밀어붙였던 마케팅에 막 애를 썼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조용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에사비거든요. 애플 비니거 사이다 아니 네, 애플 사이다 비니거 네, 맞아요. 그거 요새도 많이 팔리나? 뭐 아직도 많이 팔리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목적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는데. 그러네요. 네. 이게 지금 이번 주 기사네요. 신화를 걷어낸 에사비. 네. 저게 이제 한때는 8kg까지 감량된다는 레바논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마트에서 좀 있었어요.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요게 좀 연구 설계에 문제가 있다. 데이터 신뢰성 문제라고들 하죠. 어려운 말로. 1년 6개월 만에 그래서 이게 철회가 됐습니다. 해당 학술지에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타우린을 7kg 산, 8kg 산 정재훈 약사처럼 이것을 사들였습니다. 에사비도 제가 즐겨 마시는데 사실. 아니 뭐 이렇게 귀가 얇으세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그 에사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뭐 제가 관련해서 뭐 글도 쓴 적이 있고 하는데 그냥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좀 막아주는 정도? 보면은 네네네. 그러면 뭐 가볍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먹고 마신다고 해가지고 살이 안 찌는 거는 뭐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저도 이제 그걸 마시면 왠지 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강한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식을 피해야지 되는데. 제가 맨날 그런 얘기해요. 전남에 가서 이제 서울 로컬 사람들은 전남에 날씬한 사람이 있으면 궁금해합니다. 모든 게 맛있는 동네에서 저 사람 왜 저래? 혹은 이제 그 상하이 아래쪽에 있는 대도시에 가서 맛있는 게 이렇게 많고 다 느끼하고 다 매운데 그거 먹고 날씬한 사람들은 뭐야? 이 동네 음식에 무슨 비밀이 있나 봐.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하고 음식을 조금 먹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런 트렌드를 볼 때마다 든단 말이에요. 종교를 찾는 심리하고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무서우니까 세상에는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내가 따르고 지키면 될 만한 어떤 일법칙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줄 누군가를 찾고 싶은 본능. 그래서 한번 믿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게 되는
그 심리는 바뀌지 않아요. 인류가 가진. 그렇죠. 누군가는 그래서 그 트렌드의 주인공이 20년에 한 번씩 새롭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사람의 몸이 참 불쌍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유행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타우린도 먹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서 제일 큰 고통이 풀 냄새 맡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우리 다 트렌드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인간의 몸은 무슨 트렌드가 돼도 똑같은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저 중학교 때 부츠컷 청바지가 다시 유행했거든요. 어른들 여성 네. 어른들 사이에서 그걸 보면서 저건 흑백 TV 때 입던 건데 그것도 한 15년 20년 지나니까 또 입더라고요. 근데 그건 패션이고 이건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저탄고지 어디 갔는지 모르거든요. 레몬 디톡스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근데 저탄고지는 지금 좀 난리가 났습니다. 또 해요? 또 투자 잠투해요? 왜 지금 난리가 났냐면 저탄고지 자체보다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1월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 한 네. 5분 뭐 10분 정도 있으니까 그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네. 예, 지금 패스처라이즈드 네. 그러니까 멸균한 우유를 못 먹게 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그렇게까지 갔나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네. 죽이기 시작하니까 네. 뭐라고 합니까? 로우 밀크를 원유라고 합니까? 저 살균 안 한 우유를 본인이 마시는 건 맞아요. 그 케네디 주니어. 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먹는 건 네. 괜찮은데 네. 설마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먹으라고? 근데 이제 네. 먹으라고 한다며요. 유통이 된대요. 지금 좀 그런 건 되게 큰 문제인데 지금 일단은 저거 나중에 또 길게 얘기해 보기로 하고 아무튼 그분이 지금 식품 피라미드를 뒤집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렵고 즐거운 얘기, 네, 재밌는 얘기예요. 역 피라미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식품 피라미드를 뒤집다. 네. 그 단백질 섭취량 자체도 지금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사람 체중 1kg당 0.8g.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중이 70kg이다. 그러면 네. 70에다가 0.8 곱하면은 뭐 한 56g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원래 영양학자들이 얘기하던 거였는데 그걸 지금 1.2에서 1.5 거의 2배까지 늘려놨습니다. 선수 식단을 만들어놨어요. 네, 단백질을 쓰지 않을 사람이 그걸 뭐 이렇게 쌓아놔. 예. 우리나라는 참고로 이제 0.9 조금 넘는 정도로 추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백질을 그래도 좀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는 최근 영양학 트렌드가 맞긴 한데 이걸 2배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는 곡물은 오히려 적게 먹고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특히 뭐 육류나 이런 거 많이 먹으라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바뀌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린 미국 얘기를 이 시간에도 할 수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여파가 좀 크죠. 아무래도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골의 어르신들이 믿던 트렌드를 국가 정책으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 백신 안 맞는 것과 세트 메뉴죠. 위험한 음식을 먹게 하거나 내 영양 밸런스에 맞지 않는 음식을 자꾸 권장하는 일. 이게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 정부 부처의 수장이 돼서 생기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돌고 돌긴 해요. 채식으로 사실 아까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 나눴던 이상구 박사 같은 경우에 채식이에요. 뉴스타트 건강법이라는 게 주로 채식 많이 하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깃집들 막 문 닫고 이랬다가 게다가 또 그때는 요즘 청년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데 삼겹살을 많이 사람들이 먹었던 이유는 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부산물로 봤기 때문에 피부 근처에 있는 살. 그래서 싸서 많이 먹은 건데 싸니까 많이 먹는 걸 못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역할을 이상구 박사가 해줬던 거예요. 이제 아무튼 그때 그래서 근데 다행히 고깃집들이 그 뒤에 살아남아가지고 더 잘 된 게 이제 에킨스 다이어트 이런 게 한국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그 황제 다이어트. 그건 고기 많이 먹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아무튼 저탄고지나 키토 식단을 통해 가지고. 맞아요. 2000년대 중반쯤에 네. 식사를 그냥 스테이크로만 하고 이러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키토 식단은 뭐예요? 저 되게 새로운 거 많이 배우네. 키토 식단은 저탄고지에서도 조금 더 극단적인. 저분은 아마 배우 이름일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탄수화물을 완전히 줄여가지고 케톤체라는 게 몸에서 생길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술 많이 마시면 입에서 이렇게 아세톤 냄새 나는 그렇죠. 거랑 비슷하게 네. 저 다이어트를 진짜 제대로 하면 입에서 이렇게
아세톤 같은 그런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케톤체가 만들어지면서. 술을 먹나요? 그건 아닌데 네. 탄수화물을 워낙 안 먹으니까 그래서 저게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는 편이고요. 더 빨리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장기간으로 봤을 때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얼마나 이제 사람의 뭐 건강에 유익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죠. 그건 뭐에 대해서 물어봐도 같은 답 아닙니까? 네. 레몬 디톡스 엄청 유행할 때도 네. 결국 돌아온다가 결과 아니었나요? 네. 이거 이제 좀 있으면은 네. 10년 전 뉴스네요, 이건. 괜찮아, 네. 레몬 디톡스 하자. 진짜 재밌는 거는 10년 전 뉴스인데 저게 네. 사실 연도 지워버리면 어제 뉴스 같기도 하고. 네, 왜냐면 지금도 계속 하니까요. 지금도 해요? 네, 지금도 해요? 계속 하죠. 네. 저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좀 음. 잊어먹을만 하면 다시 또 뜨고. 음. 저런 것들을 꼭 이제 유명한 스타분들이 저런 걸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네. 근데 정말 저걸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건지는 좀 알 수는 없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저거를 또 레몬즙하고 올리브유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막 한 컵씩 마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죠? 뭐 그렇게 참 하면 왜가 이제 많이 아침에 나오네, 좀 오늘. 덜 배고프고 하다고.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원래 맛없는 거 먹으면 불쾌해서 배 오래 불러요. 생각보다는 그냥 올리브유만 먹는 것보다 맛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그게 또 다 제품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몬즙도 뭐 집에서 레몬을 가지고 즙을 내서 먹는 분보다는 네. 레몬즙 하나씩 포장된 거 당연히 드시고 한 달분 세트를 삽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하고 올리브유하고 섞어가지고 드시고 할 텐데 뭐 그렇게 드신다고 해서 해로울 건 없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과연 그래가지고 정말 더 건강해질까? 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진짜 저속노화가 될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저속노화를 말씀하신 분하고는 뭐 전혀 관계없는 네네. 그런 트렌드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건강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일수록 너무 조금 그런 돌고 도는 아이템에 쉽게 흔들린다라는 이제 약점이 파악이 되죠. 저도 어딘가에 꽂히면 쇼핑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네. 지금도 집에 가면 요즘 한동안 안 쓰고 있는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가 솔직히 말 수백 종이 있거든요. 다 일일이 제가 손으로 써붙여놨기 때문에 뭔지는 다 구분합니다. 돈을 쓰고 싶다, 현대사회에서 돈을 쓰고 싶다라는 건 어딘가에 열정을 갖다 붓고 싶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열정은 믿음일 수도 있고,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한 번에 시끄럽게 지나간 이 저속노화 사태로 이제는 부르는 게 좋겠죠. 이 저속노화 사태를 보면서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돈을 쓰고 싶고, 믿음을 넣고 싶고, 약간의 열정을 들이붓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예. 네. 우리는, 저도 조금 네. 썼어요, 쓰기는. 뭐요? 아니 렌틸콩? 뭐 이거 렌틸콩보다 타우린 일단 몇만 원. 타우린. 뭐한 지금 20만 원 정도 지금 재고가 쌓여 있는데 저희 집에. 네. 누가 사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팔 수도 없어요 이제. 아니, 존버 못 드신 거예요. 타우린을 안고 쓰러지는 중이신 거예요. 못 먹겠어요 이제 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논문을 그때 한번 잘못 봐가지고. 네. 그래서 건강에 관해서는 아무튼 특히 이제 나이 들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네 이제는 좀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뭐 어린이 아니면 뭐 청년들한테는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엄청 좋은 것처럼 건강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누굴 따라갑니다. 마치 무슨 네. 뭔가 한 명의 사람을 따라가요. 이제 그 사람이 계속 바뀔 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은 더 심해요. 요즘에 보면.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 이 유튜브 세상에도 엄청 많은데 엄청 많죠. 네, 대단하죠. 네, 미국에도 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라든지 막 이런 분들. 우리 그런 비슷한 얘기 한 적 있어요. 네, 대단해요. 뭐 하버드 교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뭐 자정도 안 되고 학교에서 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 메신저는 관성이 있어서 맞아요. 한번 밀어붙이다가 네. 사람들이 말리면 그냥 장애물로 여기고 정면 돌파하느라고 벡터 값이 더 세져요.
맞아요. 나가던 방향으로 더 심하게 나가게 됩니다. 이 정영 교수라는 분도 막판에 그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정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재밌는 게 정재훈 약사하고 얘기를 30분을 하죠. 그럼 결국 사회 이야기로 돌아오게 돼요. 네.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렇게 자기 줏대를 잃지 말라고 모두에게 어드바이스를 하시고 다니지만 결국은 주식 투자할 때도 맞아요. 내가 뭐 먹을지 선택할 때도 자꾸 구루를 찾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향권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따로 짚어봐야 되겠지만 최근 네. 들어가지고 또 반대로 어떤 그런 메신저가 되는 분들을 막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파헤쳐지면서 네. 실망하고 그런 게 또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것 흑백 너무 요리사나. 우스워요. 예, 예. 그러니까 사생활을 파헤쳐진다는 건 그가 연예인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건 또 뭐 사실 제가 미디어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건강 관련해 가지고 음. 이번에 좀 아쉽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더 많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네. 또 의도가 좋은 의도가 있는 거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튼간에 지나치게 상업화가 되고 있었던 거하고도 약간 맞물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나 이런 데서 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애초부터 뭔가 그 어떤 사람보다는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검증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좀 예를 들어서 타당하고 저건 좀 말이 안 되고 이런 걸 좀 짚어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현재 미디어의 상황이 누구 한 명을 띄워주려고 하는 거에 너무 이렇게 좀 경도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그 주식 5,000피를 맞이하여 어떤 투자 구루를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한 걸 기사로 내보낸 거예요. 끄트머리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투자 제1원칙은 저점 매입에 고점 매수다. 조선일보 편집장한테 미안하지만 그건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고백이잖아요. 그게 됐으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겠지.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도 같은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이제 그 실패해서 항상 그 말씀이 그 말씀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학자가 깨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그 다음번에 이런 구루가 또 나오면 그냥 그는 또 장사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까 렌틸 공밥 얘기했었는데 이걸 기왕 생산 라인을 확보해 놓은 입장에서는 이 트렌드의 오류가 발견되는 걸 막아야죠. 자본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걸 보시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를 팔긴 팔아야 되니까요. 자본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템을 바꿔가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하루 이틀 동안에 형성되는 건 아니고 계속 같은 쪽으로 밀어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 이제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뭐 사실은 렌틸콩 밥 가지고는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집어가지고 나오다 보면은 네. 일단 단백질만 해도 과잉이 될 수 있고 지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하는 그 웨이트가 취미인 사람 입장에서 요즘 편의점 진열대가 어떻게 보이냐면 모두가 선수인 것 같이 보여요. 맞아요. 저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솔직히 운동을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왜 저만한 음료에 20g이 들어있어야 돼? 요즘에 30g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나 밥도 먹어야 되고 계란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겠잖아. 에너지 드링크에도 요새 단백질 들어있는 거 있습니다. 저도 그거 먹어봤거든요. 필요해요. 저는 정정현수처럼 8kg를 쟁여놓지는 않았지만 한번 먹어보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트렌드가 만들어낸 생산 라인이 계속 밀어내잖아요. 네. 그리고 그 트렌드를 멈추려 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산업은. 그렇죠. 그 8kg은 저희 흑역사니까 써주시고. 굳이 고백하시래요? 네. 결국은 사회학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건강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이제 그
좀 지루한 얘기가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막 뭔가 아까도- 누가 너무 재밌는 네. 얘기를 하면 내내 들으면서 정재훈 여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만 했어요. 결론은 적게 먹으면 된다가 맞는데 많이 먹으면 안 된다가 맞는데 그 100% 맞는 말은 하나도 매력이 없습니다. 그럼요. 저속노화 같은 멋진 단어를 붙여야 사고 싶고 속고 싶고 믿고 싶지. 네, 이런 인간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재훈 역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